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8월 10일 과거 오늘에는 과연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이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사와 세계사 속 이날의 주요 사건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격동의 순간부터 또 위대한 발견까지 다양한 역사의 단면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시죠. 먼저 1945년 8월 10일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해방을 정말 코앞에 둔 시점이네요. 네, 바로 닷새전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또 소련도 참전하고 뭐랄까 일본의 패망이 거의 확실시되던 바로 그때. 그렇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해방 후를 대비해서 새 나라 건설 준비 아주 분주했던 시기입니다. 임시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조직들이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었고요. 희망이 가득했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단의 씨앗도 조금씩 뿌려지고 있었죠. 그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 참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여운형 선생 등이 중심이 된 건준 활동은요, 해방 직후에 민중의 힘으로 국가를 세우려 했던 아주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로 그 시각에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까요? 바깥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죠? 같은 날 1945년 8월 10일에 일본은 연합국의 항복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야, 정말 놀랍네요. 같은 날인데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시작, 희망을 준비하는데 저쪽에서는 거대한 전쟁의 끝을 논의하고 있었다니. 네, 역사의 아주 극명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환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과거에도 또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94년 8월 10일입니다. 1894년. 그때 조선은 또 다른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아주 노골화하고 있었죠. 평양 공격을 준비하면서 또 이미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는 친일 내각을 내세워서 가보개혁을 강행했습니다. 가보개혁이요? 신분제 폐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 아래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주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그런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죠. 네, 바로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강압적인 개혁 요구가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민중의 어떤 자발적인 저항이 꿈틀대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1894년은 조선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저항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되었던 해입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단순한 반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겠군요. 그럼요. 자, 다시 20세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1948년 8월 10일.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딱 닷새 앞둔 날이었죠. 네, 재헌국회가 이제 정부 조직을 마무리 짓고 또 이승만 대통령 당선 후에 국가 체제를 막 갖춰나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8월 10일. 이때는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6월 항쟁 직후. 네, 뜨거웠던 여름이죠. 네, 6월 항쟁의 그 열기가 노동 현장으로 확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요구, 또 노동권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곳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죠.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던 정말 뜨거운 시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사의 굵직굵직한 변곡점들이 8월 10일에 있었는데 자, 이번엔 세계사로 눈을 돌려볼까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이날은 의미가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탐험과 혁명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1519년 8월 10일 마젤란이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젤란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죠. 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겠다, 뭐 이런 포부로 미지의 세계로 떠난 거죠.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마젤란의 항해 시작일과 같은 날에 또 다른 성격의 중요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있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혁명 중이었는데요. 파리 시민과 혁명군이 당시 왕이 머물던 튤리리 궁전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튤리리 궁전 습격.
프랑스 혁명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루이 16세의 왕권 정지 그리고 폐위로 이어졌고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네, 근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네요. 그렇죠. 탐험으로 세계관을 넓히고 또 혁명으로 정치 체제를 뒤엎고 와, 8월 10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학문과 연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1840년 8월 10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아, 스미스니언 박물관.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죠. 네, 바로 그 시작이었고요. 또 비교적 최근인 1990년에는 나사의 마젤란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했습니다. 오, 이것도 마젤란이네요. 네, 공교롭게도 그 대항해 시대의 마젤란 이름을 딴 탐사선이 행성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도 재미있죠. 아, 그리고 중세 유럽사에서는 955년 레히펠트 전투에서 오토 1세가 마자르족을 격파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진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군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8월 10일의 역사 정말 다채롭습니다. 한국사에서는 해방과 분단, 또 민주화 투쟁 같은 국가의 운명에 걸린 순간들이 있었고 네, 세계사적으로는 전쟁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험, 기존 질서를 뒤엎는 혁명, 그리고 지식 탐구의 여정까지 이 많은 사건들을 모아보면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8월 10일이라는 이 하루에 겹쳐진 역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결국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갈등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 그 과정의 반복 같아요. 변화와 갈등, 그리고 새로운 모색.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945년의 상황. 식민 지배의 종식을 준비하던 한국과 또 패전을 받아들여라던 일본의 모습. 같은 시간 속에서 펼쳐진 이 전혀 다른 현실이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그 전환점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죠. 네, 정말 인상 깊은 대비였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8월 10일이라는 날짜를 하나의 창문 삼아서 역사의 여러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특정 날짜 아래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때로는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과거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생각에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